안녕하세요. 2022 성결페어 성공으로 가는 오리 직무 설명 음향 엔지니어 파트 직무 설명회를 맡은 이기원 음향 감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결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Q1 사운드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원 음향 감독이고요.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라이브 사운드, 공연장의 음향과 또 레코딩, 그 믹싱 마스터링, 포스트 프로덕션, 또 사운드 시스템 설계, 디자인, 그리고 이머시브 오디오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활동하는 사진들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클래식 공연장에서 확성이나 녹음을 하던가, 그리고 뮤지컬, 그리고 또 방송 촬영 현장에서도 동시 녹음이 필요한 곳에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앨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나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음향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향 엔지니어라는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업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보시면서 한번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그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어떤 업계들까지 포진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업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하려면 어떤 역량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곳에선 어떤 인재들을 원하고 있는지, 또 시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업계 분류인데요. 이렇게 6가지 업종으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 표준으로 찾아보면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이렇게 딱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진 않고 녹음 기사, 기술 감독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와 그리고 또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분류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1번 PASR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현장에서, 공연장에서 확성을 하는 영역인데요. 콘서트홀, 극장, 그리고 방송국에서 뮤직뱅크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공연장 안에서 확성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런 부분에서 확성하는 것이 PASR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하는 팀 중에는 렌탈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코딩 분야는 우리가 자주 듣는 음악들 있죠. 음원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 또 마스터링 스튜디오, 그리고 또 음악을 그 녹음실에서만 녹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출장 녹음을 해서 하는 팀들도 여기에서 레코딩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회사들입니다. 세 번째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말은 이 음향이 어딘가에 붙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다양한 소리 효과들과 또 대사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영화 사운드를 만드는 곳이 포스트 프로덕션이고, 또 게임 사운드나 이런 영상에 붙는 우리가 시각 효과와 같이 붙는 것들을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딩 스튜디오와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좀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많이 다른데, 이런 PP 스튜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나 방송국이나 동시녹음 팀 이런 데 취직을 하시면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리서치 영역은요, 말 그대로 연구인데요.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소리를 만지고 조절하는 영역 이외에도 이런 연구 분야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IT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VR 기기 있죠? VR 기기에서 나오는 사운드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운드를 연구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나 우리가 또 자주 듣는 에어팟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제조업, 스피커나 마이크 이런 장비들을 연구하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는 건축 영역에서도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 같은 큰 콘서트홀에 가면은 벽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벽들이 다
그 소리가 잘 무대에서부터 관객석까지 잘 전달되기 위해 다 설계된 건축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 그리고 아파트에서 또 우리가 층간소음이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 층간소음을 연구하는 소음진동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설계 시공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공연장이나 이런 데 스피커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스피커들이 그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또 실제로 그 공사를 하는 시공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사 대리점은 우리가 해외에서 제품들을 수입하는데 그때 필요한 또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도 음향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영역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요 하나하나 영역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라이브 사운드 영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ASR인데 이런 공연장 현장에서 일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콘서트, 뮤지컬,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 행사나 이런 이벤트 같은 현장에서도 음향 확성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을 나누어 보면 뭐 이렇게 6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음향 감독, 시스템 엔지니어, FOH 엔지니어, 모니터 엔지니어, RF 엔지니어, 스테이지 크루가 있습니다. 음향 감독하면은 우리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면 그 공연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스피커 시스템과 또 음향 장비 시스템을 짜고 설치하는, 튜닝하는 사람들을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고, FOH 엔지니어는 실제로 그걸 운영하면서 소리를 내서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엔지니어, 그리고 모니터 엔지니어는 또 연주자도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주자들의 모니터 스피커를 잘 확인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 컨트롤해주는 엔지니어가 있고, RF 엔지니어는 무선 마이크 신호만 따로 관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연들은 이렇게 RF 엔지니어가 따로 필요 없겠지만 뭐 뮤지컬이나 그렇게 무선 마이크를 뭐 몇십 채널씩 쓰는 데서는 그렇게 요 무선 마이크 시스템만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게 RF 엔지니어고, 또 우리가 무대에서 같이 보조해주는 스테이지 크루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코딩 영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녹음실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죠. 그래서 그런 녹음 기사들과 또 그 안에 함께 일하는 크루들이 있고, 또 우리가 녹음을 진행하고 나서는 사운드 자체를 믹싱을 합니다. 또 그 악기들마다의 밸런스와 톤을 조절하고 소리를 맞추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믹싱된 음원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듣는 상업 음반으로나 방송으로 하려면 그 표준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스터링이라는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딩 스튜디오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링 스튜디오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믹싱만 하시는 분도 따로 계시고, 그 또 때로는 이 세 개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트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영상 작업에서 사운드 영역을 조절하는 사람들도 또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그 촬영 현장에서 소리를 녹음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촬영 현장에서 뭐 붐 마이크를 들거나 핀 마이크를 조절하거나 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시녹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시녹음 기사님과 뭐 동시녹음 팀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녹음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현장에서의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그 이후에 녹음을 따로 다시 해서 입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후시 녹음이라고 합니다. 후시 녹음을 해주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편집만 하시는 에디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능 촬영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을 보면 가끔 같은 장면에서 서로 오디오가 겹쳤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집하시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에디터라는 역할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믹서, 또 사운드를 그 밸런스를 잘 맞추고 믹싱하는 믹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폴리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효과음들을 직접 만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일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이 폴리아티스트가 폴리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재질의 뭐 모래와 어떤 바닥들이 있는데 이렇게 발소리를 다시 내시거나, 아니면 뭐 총소리를 문고리로 소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천둥 소리를 어떤 철판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효과음을 제작하는 폴리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어쨌거나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조율하는 사운드 슈퍼바이저라는 영역, 그 역할도 있습니다. 네.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제조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차를 타면 차에도 스피커가 있죠. 그래서 그 스피커와 또 요즘엔 핸즈프리 통화를 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 스피커 마이크 배치를 또 자세히 설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운드 엔지니어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카오디오 영역이 되게 또 제조업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영역이고, 카오디오 연구나 아니면 TV에 들어가는 스피커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스피커나 마이크들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건축 음향,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건축 음향 엔지니어께서 설계하신 공간인데요. 저 공간이 상당히 넓지만 저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자 한 명이 연주를 해도 뒤에까지 엄청 풍성한 소리로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 구조와 어떤 천장 구조, 바닥 재질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설계하는 또 건축 음향의 연구 영역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이는 사진이 이 바닥 충격음 연구를 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영역을 소음 진동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또 연구를 하는 음향 엔지니어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페이스북 스페이셜 워크 스테이션인데요. VR 쪽 사운드나 어떤 우리가 실감 미디어라고 하죠. 실감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도 또 개발을 하시는 음향 엔지니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 겉으로 보기엔 프로그래머 분들인데, 그래서 코딩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 이분들도 사운드 관련해서 사운드 엔지니어라는 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설계 시공의 영역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향 엔지니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공간에서 이 소리가 어떻게 퍼질지에 대한, 특히나 전기 음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가서 객석으로 어떻게 퍼질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입사에서 이런 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위치나 각도들, 개수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자세히 용도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영역이 있고, 또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벽이나 천장에 걸지를 잘 짜고 배선을 어떻게 할지 잘 짜서 시공을 실제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 시공사에는 꼭 영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신데, 이 영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사운드 장비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운드 엔지니어 공부를 하다가 이 영업 마케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비슷하게 또 이 설계 시공과 겹쳐 있는 영역으로 수입사와 대리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장비를 수입하고 또 국내에 어떻게 판매를 할지에 대한 거를 전략을 짜고 또 수입을 하시는 회사들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PM이라는 사운드 엔지니어입니다. PM은 프로덕트 매니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해외에서 어떤 장비가 수입이 되면 가장 처음으로 받아보시는 분이 PM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가장 처음 받아서 실제로 써보고 이 제품이 또 어떤 다른 제품들에 비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가 될지 이런 전략을 짜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PM을 하는 분들도 이 장비에 대한 또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분들은 특히나 또 해외 영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 수입사 대리점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같이 붙어 있거나 그래서 기술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시스템을 운영할지 또 소비자들에게 교육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또 AS와 여기서도 영업과 마케팅 영역에서의 음향 엔지니어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6가지가 우리가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무에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이제 취직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직무와 또 분야인데요. 어, 이 영역들이 사실은, 어, 다른 곳에 취직하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 준비라던가,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공채 준비,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질 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우선은 이 음향 엔지니어는 좋아서 하는 직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 사운드에 대한 관심이 우선은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이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리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너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그런 열심이 너무 필요한 직업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거에만 욕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야든 뭐 공연장에서나 그런 레코딩에서의 일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프로덕션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뭐 현장에서는 다른 스태프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또 음반을 만들 때는 연주자와도 소통을 해야 하고, 또 특히나 뭐 설계, 시공 이런 수입에서도 고객들과 정말 열심히, 그리고 또 해외의 제조사들과도 소통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향 엔지니어는 어딜 가도 소통을 열심히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수입사와 설계 시공 이런 뿐만 아니라 라이브나 레코딩 쪽에서도 이 업계의 흐름과 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면서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사운드를 내가 만들어야 될지 계속 연구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해놓고 내가 취직했다 한다 해도 멈출 수 없는 직업이고, 계속 내 실력을 쌓아가면서 공부해 나가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리서치 쪽으로 가면은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논문을 계속 보면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죠.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개발 연구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창의력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음향 엔지니어에 대한 직무와 직업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외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더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음향 엔지니어의 자격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련 자격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대 예술인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공연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인데요. 무대 예술인 자격증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무대 음향, 무대 조명, 무대 기계, 이게 세 분야의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홀, 이런 극장,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공공기관인 공연장들에서는 이 무대 예술인 자격증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시면 또 공연장뿐만 아니라 그 야외 공연장, 뭐 이런 렌탈팀에서도 뭐 그, 네, 월급에 따른 우대를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어쨌거나 자기가 이런 것까지 공부했다, 이런 거에 대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음향 자격증들은 사실 막 어떤 뭐 토익 점수나 이런 것처럼 어떤 취업하는 데 필수라기보다는 결국은 내 역량을 늘려가는 영역에서의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필수로 이걸 꼭 따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없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더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또 클래식 레코딩이나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본 직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톤 마이스터라는 직업인데요. 톤 마이스터라는 직업이 어떤 거냐면, 우선은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그 톤마이스터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톤마이스터라는 이름을 얻게 되거든요. 이 톤마이스터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선 공부할 때부터 상당히 넓은 영역들을 공부합니다. 우선은 뭐 사운드
음향 관련 장비나 이런 시스템, 뭐 녹음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또 음악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톤마이스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는 현장에서 뭐 악기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마이크가 배치될지 그리고 어떤 장비들로 레코딩을 할지를 우선 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음악적인 지식도 있어서 오케스트라 악보 총보를 보면서 녹음하는 동안 넘겨가면서 지휘자와 소통을 하고 또 이 파트는 이렇게 더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 감독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톤마이스터라는 명칭을 얻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 쪽으로 어, 그 네, 유학을 가셔서 이 과정을 수료하셔야 되고요. 위키피디아에 톤마이스터라는 키워드로 치시면 어느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클래식 레코딩 이 직업은 어쨌거나 클래식 레코딩에 한한 직업입니다. 뭐 다른 영역에서는 좀 그렇게 활동하시진 않고 클래식 레코딩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 음향 엔지니어 직업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네, 이 영상을 아마 보러 오신 분들은 이 음향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보러 오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그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앞날을 제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